오늘 이야기는 메가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투자 기회에 대한 상상을 더해보기 위해서 이와 연계된 소소한 아이디어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침체 극복이랑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런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 대선 후보 토론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시 호텔 경제약 이것 때문에 정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준석 후보 간에요. 어떻게 보면 그 호텔 경제약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런 재정 지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분들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자주 가던 식당이나 동네 아니면 어디 놀러 가보면은 폐업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10년 살았던 이 동네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동네 주민들을 지탱해오던 토박이 마트가 있었는데요. 와이프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어제 짜파게티를 사러 갔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7월 20일 날 폐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 영업하셨고 이 동네에선 상징과 같은 마트였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좋진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요. 결국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로 7월 4일 정부와 여당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을 포함한 31조 8천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게 지역화폐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 상품권으로 지급이 돼요. 지역화폐라는 게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과 달리 사용차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은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분들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다루어드린 적이 있었죠. 더불어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건데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나뉩니다. 한마디로 내수진작 기대랑 재정부담 효과 요 의문사의 갈등인 거죠. 당연히 찬성 쪽으로는 소비 쿠폰이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가에 기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등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인 건데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21.1조 원 정도. 그럼 국가 채무가 1,32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GDP 50%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 빛으로 단기 효과, 파티판을 벌이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 정도 금액으로 파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효과가 의문이 있고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펀더멘탈, 장기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냐라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상위 10%도 1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들에게도 이런 민생 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여튼 여론은 찬성 6, 반대 4 정도로 지금 갈리는 상황이긴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까 또는 그렇게 재정 부담이 있을까 이 정도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렇다면은 예산 조달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총 추경 규모가 약 32조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12조 정도 되는데 총 추경 규모의 38%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달 방식이 중요하죠. 당연히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약 10조 3천억 원 정도 세입 경정, 즉 정부 빚으로 충당하는 거죠. 근본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 약 12조 원의 크기를 25년 추정 GDP 대비 그 비율을 보자면은 약 한 0.5% 정도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 전체 생산 여기서 0.5%도 안 되는 작은 비중인 거죠. 100만 원으로 치자면은 4,600원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25년 전체 예산 673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약 한 1.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1년간 쓰는 돈 여기서 약 2% 정도를 민생회복 지원금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의 신규 정책이긴 한데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긴 했습니다. 20년, 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긴급재난 지원금이 있었고요. 20년 1차의 경우 약 14.3조 원, 21년 5차에서는 8.2조 원,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70에서 80% 대상으로 지급을 했고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12조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20년 1차보다는 작고 21년 5차보다는 좀 더 큰 규모죠. 15만에서 55만 원, 차등 지급이랑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 2만 원인데 이게 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에는 소규모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나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가 있었죠. 전국민 대상 대규모 소비 쿠폰은 없었어요. 재정 부담으로 본다라는 그 부작용이 국가 채무의 증가인 건데 25년 국가 채무가 약 1,300조 원 정도 됩니다. GDP 한 49% 정도 되는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국채 약 한 20조 원 정도를 더 발행한다고 한다면은 다들 뭐라고 하는 게 미래세대 부담이고 1인당 몇십만 원의 세금이 추가된다라는 거죠. 즉 근본에 이렇게 2차 추경 21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한다면은 GDP 대비 49%였던 국가 채무가 약 한 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와 현 상황을 봤을 때 조금이나마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하는 건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그 비율이 다만 한 0.8% 정도 되고 아직까지는 IMF 권고 국가 채무 한도가 GDP의 60% 정도까지인데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소비 쿠폰 단기 효과로 장기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50%
100%는 안전하지만은 2030년까지는 약 한 80%까지 치솟을 전망인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상승 시에는 이자 부담의 급증이 있습니다. 현재 미미하지만은 기분 좋게 약간은 내수는 살릴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미미해도 요게 빚이 계속 늘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 두 개가 지금 부닥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내수 진작과 재정 부담이라는 그 균형을 맞추는 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추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업 또는 가계의 펀더멘탈 조금 더 장기적인 성장 대책이 나온다면은 근본 이런 내수 진작에 대한 정책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죠. 여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원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내수 진작과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우려시키게 만드는 그 정도의 재정 부담이 균형점에서 어느 정도 만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다뤘던 트럼프의 BBB 법안처럼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죠. 임대주택 지원 같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인 어느 정도 지금은 조바원스 이후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간에 투자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본다면은 근본 쿠폰의 경우 재래시장만을 타겟팅한 건 아닙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시장, 동네 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거든요.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는 없어요. 당연히 유흥업종과 복권방, 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쓸 수는 없고요. 가맹점 목록은 향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당시 수혜업체의 주가 패턴 분석을 해보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대형 마트나 편의점, 유통 소매업체들이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 외식 서비스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잠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춰봤을 때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수혜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유통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배제가 되겠죠.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 다 알다시피 근본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수혜주 하나로 분류되는 지역화폐주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대선 전부터 현재까지 지역화폐 이슈와 맞물려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사용 가능 매장을 압축해 본다면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학원 같은 기타 이런 시설도 있겠고요. 다이소 같은 가맹점도 있지만은 여기는 비상장사라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프랜차이즈 상장사, F&B 또는 건기식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투자 레이더를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패턴 분석과 미래를 보는 눈이 있던 분이시라면은 이미 지역화폐 관련 회사들을 이전부터 투자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후발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프랜차이즈, F&B 또는 건기식 관련 회사들이 다음 주도주 섹터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중의 자금들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 민생 쿠폰의 규모를 봤을 때 이거는 절대 대형 메가 트렌드의 시발점이나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봤고요. 혹시 오늘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섹터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기업들 또는 추가로 파생된 다른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댓글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저도 공부가 되고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